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입니다. 오늘은 남미의 요리용 바나나인 플라타노와 플라타노의 영양소, 그리고 플라타노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식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이라서 저번보다 더 자세하게 식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1인 2식 다이어트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간헐식 다이어트 등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역시 운동보다도 식단이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진짜 팩트예요. 저는 5kg 정도는 탄수화물을 끊으면 3주 만에 뺄 수 있어요. 진짜 제가 해본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빠르게 했던 다이어트는 1인 1식 노탄수화물 식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탄수화물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균형하게 식단을 짰을 때 오는 가장 무서운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결핍이에요. 우리 몸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주지 않으면 그 영양소를 결핍으로 인해서 더 갈망하게 되고 더 땡기게 돼 있어요. 땡김은 폭식을 불러요. 실제 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당시에 술 마셔서 취하면 과자랑 빵을 막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집에서 빵 먹방을 했어요. 친구가 카톡했는 내용인데, 제가 뻥이오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CU의 뻥이오 골드를 팔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칼로리가 500칼로리인가 그래. 막 진짜 먹으면 살로 다 가는 탄수화물이야. 근데 안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도 맨날 참았어요. 근데 그게 술만 취하면 본능적으로 탄수화물을 사는 거예요. 한번 파워 먹방을 할 때면 2-3천 칼로리는 우습게 먹었어요. 이게 결핍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몸이 5대 영양소를 필요하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핍시키면 안 돼요. 제주의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잘 챙겨 먹어요. 평소에 몸에서 영양소를 충분하게 주고 결핍되지 않게 한다면 섭취한 음식들은 문제없이 에너지로 다 전환돼요. 영양소가 결핍되면은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지방이 쉽게 쌓이는 몸이 되는 거죠. 비만세포의 양과 질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처럼 살이 더 잘 찌고 쉽게 찌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살이 잘 찌는 체형이라고 탄수화물을 억제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플라타노는 양질의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타노는 많은 양의 저항성 전분을 가졌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인데 우리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저항성 전분은 2가지 정도입니다. 플라타노는 2번째 저항성 전분으로 익히지 않았을 때 가장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찬밥이 가열 후에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뭘까요? 프리바이오틱스 식품 중 한 가지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죠? 프로바이오틱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유산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자, 영어로 봤을 때 프리바이오틱스의 프리는 예열, 미리 보기, 앞선, 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의 프로는 전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틱스는 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직관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 전문적인 생물, 유산균이에요. 전문적인, 이게 살아있는 실제의 생물이에요. 전문적인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생물을 예열시키는 이 뜻이 되는 거죠.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예열시키고 도와주고 프로바이오틱스 전에 있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예요. 전문적인 생물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예열시키는 역할이라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위나 소장에서 없어지지 않고 대장까지 갈 수 있게 돕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런 것이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돕는 애, 프로바이오틱스는 전문적으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아주 헷갈리는 건데 둘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있어요. 장 내에. 근데 평소에 우리가 불규칙하게 먹고 건강하지 않게 먹고 제멋대로 먹고 이러면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지 기능을 못하게 돼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장에서 산성을 내뿜어서 유해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해요. 장이 정말 면역 기능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 장 내에 있는 면역 체계가 좋아지면 평소 만성 피로나 만성 장염 등을 고칠 수 있게 돼요.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나 만성 장염을 달고 사는 게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부족해서입니다. 실제로 비만자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장내 비만세균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 말은 비만인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비만 세균 중에는 퍼미큐티스, 요 큐티한 놈이 한 마리 있는데 이 놈은 당분과 지방을 아주 과잉적으로 흡수시키고 장내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놈입니다. 이 장내에서 퍼미큐티스가 독소를 만들어내면은 이 독소가 혈액으로 배출당해지는데요. 이 독소가 혈액에 가게 되면은 식욕 억제제인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억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면역력이 낮은 비만인 사람들이 살이 더 많이 찌고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장내 면역력은 다이어트에 아주 중요해요. 저처럼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성 장염을 달게 되고 만성 장염을 달게 되면은 살이 찌는 거예요. 비만 세포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저는 한 4년 동안 만성 장염을 달고 살았어요. 항상 더부룩했고요. 많은 가스랑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 화생방도 아니고 그리고 대변 활동은요 진짜 불규칙했어요. 뭐 언제 나온다는 게 없어요 얘가. 그리고 변비 아니면 설사예요. 건강한 황금이를 한 4년간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고타에 온 지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건강한 탄수화물을 챙겨 먹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요리에 대한 이 성질을 더 공부하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을 정말 잘 챙겨 먹었어요. 근데 2달 만에 만성 장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살찌는 게 무서워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이제는 세끼 다 챙겨 먹어요. 이게 살이 빠지진 않아요. 챙겨 먹으면 세끼 다 먹으면 살이 빠지진 않는데 찌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양질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현재는 다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하고 음식량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랑 같이 맨날 다이어트하는 만년 다이어터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겠죠? 식단을 바꾸셔야 해요. 저는 이렇게 4년간의 다이어트 썰을 풀면서 장내 면역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비만 세균을 죽여주고 비만 세균을 죽여야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이고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이름 너무 어렵습니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플라타노에는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인 저항성 전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 가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에는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플라타노는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서 복합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더디게 되고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도 높여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줍니다. 제 인슐린이 진짜 이 기분 조절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이 잘 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슐린을 컨트롤 잘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슐린 컨트롤을 잘하려면은 이렇게 인슐린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에너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무기력해지고요, 바보가 됩니다. 저는 근 4년간 건망증이 정말 심해졌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탄수화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건강해지려고 탄수화물을 다시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탄수화물 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기력해지면 운동이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은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소비되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갑자기 플라타노를 막 100개 이상 막 이렇게 먹고 막 한 번에 막 5, 6개 부수지 않는 이상은 플라타노를 한 개 먹는다고 살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알아서 에너지로 소모되는 친구니까. 또한 운동 전에 섭취해준다면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활 태우는 장작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플라타노의 영양분을 보면은 당이나 식이섬유 함량이 유동적이에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플라타노, 베르데를 먹어야 됩니다. 베르데는 스페인어로 녹색입니다. 플라타노와 바나나는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데요. 익은 플라타노는 항산화제는 많아지지만 당 함량이 높아집니다. 저항성 전분도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전분을 분해해서 당이 되기 때문이죠. 익은 플라타노나 덜 익은 플라타노 둘 다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덜 익은 플라타노 베르데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플라타노는 습식 가열을 할 시에 저항성 전분이 적어지게 돼요. 물을 넣고 끓이면 저항성 전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최대한 조리를 적게 하고 가열을 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플라타노의 저항성 전분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레시피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쉐이크를 만들어 먹거나 살짝 직화로 구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콜롬비아에서는 플라타노를 기름에 튀겨서 칩으로 만들어 먹거나 국으로 만들어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거나 보카디오라는 잼을 넣어서 치즈와 함께 먹습니다. 오늘은 점심때 간단하게 플라타노 쉐이크를 해 먹으려고 했으나 너무 배가 고프고 할 일이 많아 어제 먹다 남은 만두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적게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과학이에요. 정말 결핍이 되면은 땡기기 유도하고요. 부족하면요, 곳곳에 온몸에 곡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쌓아둡니다. 모든 유기체가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살려고 그렇게 저장을 하고 땡긴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유기체는 비슷한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간파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음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재미있는 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올리였습니다.